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중국어 문제 해설 21번에서 3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대어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A 부분 보시면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我最近特别忙. 내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 리엔 또의 용법 있죠. 뭐뭐조차도 吃饭都没有时间. 밥 먹는 거조차도 没有时间. 시간이 없어요. 更不用说去看电影了. 더더욱이나 말할 필요가 없죠. 영화 보러 가는 거. 결국은 최근에 바빠서 밥도 못 먹는데 영화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니까 뭐 그런 말이 되는 거. 吃晚饭去看电影. 밥을 다 먹고 영화 가자. 아니죠. 这里有很多电影院. 이곳에는 많은 극장이 있다. 아니죠. 这部电影没有意思. 그 얘기 아니죠. 재미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듣자니 주말에 어떤 새로운 영화가 없다. 当然没有时间看电影. 답이 5번이 되겠죠. 당연히 영화 볼 시간이 없어 라는 뜻이 되겠죠. 22번입니다.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这是中国福建省的传统民居. 중국 복건성의 전통적인 이제 거주지라고 하는데요. 세계 문화 유산이고 几百年的历史了. 몇백 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기는 이제 특징이 나오겠죠. 크기도 하면서 위엔 둥글다. 둥근 모습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4층으로 높고요. 그리고 방이 한 100여 개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내용이 1번밖에 없습니다. 둥근 거는 이제 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3번 샤오싱에 관한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중국 절강성의 도시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있습니다. 장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위치 나왔죠? 그리고 역사상 춘추 전국시대의 수도고요. 역사 나왔죠? 그리고 그 서우싱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매우 많은 곳과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역시 인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음식이 여기 나오죠. 이제 먹는 음식이 되겠죠. 그게 유명하다. 그럼 인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내일이 샤오왕의 생일인데 我想送他一把 땡땡땡. 요것은 양사겠구나. 그래서 나는 걔에게 하나를 뭐를 주고 싶어. 어때? 你觉得怎么样? 중국 사람들은 送礼物的时候 선물을 줄 때 일반적으로 땡땡을 주지 않는데 뭘까요? 왜냐하면 땡땡과 싼 발음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싼이 나오는 그런 발음을 줘야 되겠죠. 三有放开分手的意思. 그래서 싼이라는 게 어떤 헤어짐, 떨어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싼과 비슷한 이거는 빠오가 되겠죠. 빠오. 이거는 리가 되겠고 중이 되겠죠. 그리고 슈가 되겠고 얘가 싼. 삼성 있죠. 그럼 우산이죠. 우산. 이바 싼.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애들은 우리는 발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주뜻칭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사람 이름이죠. 문학가 이름인데요. 주자청. 그대로 읽으면 한국말로는 주자청이 될 텐데요. 주자청은 매우 유명한 중국의 산문가다. 그는 1920년 뭐뭐로부터 북경대학에서 졸업을 했다. 일단 1번 중국의 유명한 산문가 맞죠? 주자청은 1925년 청와대학에 이제 교수가 된 이후에 많은 산문을 썼다.
1920년에 이제 졸업을 했다. 맞죠? 그리고 언제 교수가 됐죠? 1925년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문 중에서는 요런 애들이 매우 유명하다. 그렇죠? 유명하다라고 했고, 대학생 때부터 산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쏘알라탕인데요. 쏘알라탕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가야말로 알맞은 것은, 쏘알라탕은 이제 중국인이 자주 먹는 전통 음식인데요. 쏘알라탕의 땡땡, 바로 그 이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쏘알라탕, 쏘안이라는 게 이제 시큼하고 매운 그런 탕인데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뭐뭐와 이름이 같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시큼하면서 이제 맵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울 때 혹은 어떤 입맛이 없을 때, 매여오에 거하면 이제 입맛이 없을 때 마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쏘알라탕의 땡땡은 이름과 같다. 맛이 되겠죠? 바로 뒤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이거가 되겠고요. 뭐 쏘알라탕의 가격은 이름과 비슷하다. 아니죠. 방향, 모습, 색깔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我有 땡땡니. 네, 전형적인 그거죠. 겸어문이 될 겁니다. 나는 있습니다. 목적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딱 봐도 我有事. 그쵸?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됐겠지만, 나는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에 이제 빠졌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원하고 시향이 나왔습니다. 시향은 이제 뭐뭐 하고 싶다, 묻고 싶다. 조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A, C, B가 되겠죠. A, C, B가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문제 없이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이제 28번, 29번, 30번은 문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28번 보면 문제 보기들을 보면 정자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이제 유추가 되겠죠. 정자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정자는 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我정자에 시우시 하면 되는데 我정자에 시우시 말이 안 돼요. 그럼 D는 일단 지우고요. A 부분 보시면 타정자에 따오 처잔, 뭐하고 있는 중인데 도착하다. 여기서는 도착하다라는 동사긴 하지만 차역 그 정거장에 도착했다. 말이 안 되죠. 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我正在上课, 중거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正在玩, 뭐뭐 하고 있는 중이죠. 놀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아니죠. 도착하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A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29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이제 보면 이제 역시 B에 대한 거겠구나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그쵸?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타파우더 비워 헝快, 뭐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걔가 뛰는 게 나보다 빠르다. 그렇지만 비교문에서는 헌을 쓰지 않고 껑이나 하이를 쓴다는 거죠. 비교문에서 헌을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이렇게 나왔고요. 뭐 문제 없습니다. 하이 썼고요. 네, 문제 없고요. 네, 그래서 답은 자연히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또 보아하니 빼이에 대한 이야기겠죠. 빼이에 대한 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죠. 빼이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주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사나 부정부사, 능언동사는 빼이 앞에 와야 된다. 그렇다면 딱 요렇게 보더라도 얘는 요 앞에 왔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C는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A는 맞겠구나. 중첩이 됐으니까. 그러면 B를 보시면, B를 보면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기타 성분 뭐 러라든가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목적어 이유엔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기타 성분이 나오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빼이 용법 또 바의 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번 시험에서는 이제 빼이에 대해서 나왔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은 너무너무 쉬웠다.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고요. 꼬아버린 것도 없고 좀 앞에서 좀 황당했던 문제는 시에 그것도 이제 중국어로 쓴 게 아니라 한어 병음으로 7번 문제였는데요. 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답은 뭐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 좀 너무 안이하게 문제를 낸 게 아닌가. 거의 초반 부분 2000년도 초반에 처음 중국어 이제 외국어 시험이 나왔을 때쯤 나온 문제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중국어는 매우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 물론 이제 문법적인 부분 28번, 29번, 30번은 문법적인 부분으로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너무 쉬웠다라고 저는 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제2외국어 중국어 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